어쩌다가 이렇게 두 분이서 이렇게 만나신 거예요? 시비 붙었었어요. 아, 처음에는 이게 종덕이가 내 방송에 누가 자판을 잡아 도전을 신청한대 갑자기. 근데 얘야. 근데 내가 일단은 그게 요즘에 너무 이제 가짜 아이디로 와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막 갑자기 그러길래 욕을 이제 한 거야. 내가 욕을 했더니 근데 얘가 투네로 쐈어. 투네로 뭐라고 또 도전 신청해도 되냐고 쏜 거야. 쏴가지고 내가 그걸 보다가 갑자기 욕을 했는데 갑자기 뭐 응원한다고 이렇게 댓글을 단 거야. 이게 진짠가 하고 내가 모니터 두 개잖아. 한쪽에다가 내가 구글에다가 유튜브에다가 검색을 했어. 박종덕 이렇게 검색하니까 아이디를 딱 클릭을 했어. 클릭을 했더니 진짠 거야. 그래서 내가 찐이야 이러다가 그러고 흘러갔을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어떤 시청자가 갑자기 도배를 막 하는 거야. 박종덕이 너 족밥이란다 막 하면서 막 올라오고. 내가 그러고 나서 내가 방송한 한 이틀인가 3일을 내 방송하면서 얘 방송을 옆에다 틀어놨어. 근데 걷다 대고 김중국가 너 족밥이래 하고 있고, 거기서 차단당하니까 내 방송 와서 박종덕이 너 족밥이래 이러고 있고 이러는 거야. 거기서 내가 이대로 가서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겹치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한 거야. 원래 어릴 때는 제가 대전에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우랑도 마주칠 일이 있었는데도 희한하게 비껴나갔어. 내가 지금 명백하게 얘기하지만 나는 91년 대장 이제 상남자 주식회 때문에 그거지만, 확실하게 얘기하는 건 종덕이가 아는 대전 친구들 걔네는 이거요. 일로 와, 꿀밤. 그 정도는 돼. 아니. 웃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웃으라고 한 겁니다. 이거 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웃으라고. 네, 웃으라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많이 겹치니까 전화해서 일이 계속 커지니까 이거는 어찌됐건 우리 둘이 대화로 우리끼리라도 알고 있으면 그런 자판이나 서로 감정 싸움 안 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만나게 되셨어요. 그쵸. 아니, 제가 살면서 다른 사람 방송 가서 인터뷰한 거는 처음이에요. 아, 그렇구나. 돈을 줘도 안 나가거든요. 예. 처음이에요. 중우 방송에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를 하게 된 게. 제가 한국에 와 있는 것조차도 아마 이 영상으로 처음 알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자, 일단은 나는 그때 그 시절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 그 페북 스타 때 시절 있잖아. 그때가 처음 시작했던 데가 몇 살 돼요? 나는 원래 싸이월드 스타부터 시작했고, 싸이월드 스타라는 게 있어? 싸이월드 스타라는 게 있었어, 옛날에. 나 그때 한참 빠따 맞고 팬티 빨래하고 신발 빨래하고 선배들 밑에서 그럴 때라 가지고 난 몰라. 레슬링 할 때지? 그때. 내가 한참 레슬링 할 때지. 그때가 18살 때였는데, 사진은 16살 사진을 가지고 누군가가 DC 인사이드 같은 데다가 이렇게 올린 거야. 모든 걸 파괴한다. 그래서 파괴의 신이 돼버린 거지. 아무튼 뭐 페북 스타 때 시절 진짜 유명했던 사람이 많잖아. 뭐 윤희성. 나도 사전에 좀 조사를 했지. 윤희성. 그때 당시 또 얼짱시대. 그때 한참 붐이 일렀던 그 시절이잖아. 그때에도 막 싸움을 많이 하고 다니거나 아니면 뭐 방송에서 서로 막 죽이네 살리네 막 이렇게 욕하고 막 이랬던 시절이 아니었나? 그런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는 페북 스타들이, 페북 스타든, 무슨 스타든 다 제의가 들어오잖아. 자연스럽게 어울렸던 시절이고, 근데 희성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메시지 하면서 친구가 된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강남 어디서 보자 해가지고 만났는데, 이제 딱 악수 신청하면서 20 몇 년 살면서 안 싸우고 친구 된 게 종덕아 네가 처음이다 이러는 거야.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가오 없이는 못 살 시대니까. 그래갖고 첫인사가 너무 강렬해가지고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래 하자 뭐 이렇게 친구 하자 해갖고 그렇게 돼서 이제 벌써 희성이랑도 한 10년 됐네. 아니 나도 얼마 전에 태웅이 방송에서 나갔다가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건 속 얘기지만 이런 게 있었어. 왜냐면 김남신 선수와의 계속 경기를 얘기를 하고 하다가 나는 윤희성이라는 친구, 어차피 나는 방송하는 사람이야. 운동선수라기보다는. 근데 방송하는 사람인데, 윤희성이라는 분과 한번 이제 매치를 나중에라도 그러니까 내가 운동선수로서 성장하기보다는 방송인으로서 조금 잘 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도발을 한다거나 일부러 언급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 왜냐면 주변의 평판이 너무 좋았어. 왜냐면 주변 사람들도 괜찮다, 사업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나도 그렇게 가고 싶었고, 또 심건호라는 사람은 우리 이제 레슬링 배운 사람들한테는 진짜 신 같은 존재고, 그 사람만 바라보면서 나의 유년기를 다 보낸 사람으로서 지금은 비록 은퇴하셔가지고 많이 연로하시고 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분이지만, 그런 분을 나이 드신 분을 모시고 있다는 사람이 너무 감사하잖아. 내가 못하는 거를
내가 존경하던 분을 그 친구가 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나는 너무 좋게 봤지 그거를. 그래서 이제 태영이 방송에서 통화를 하고 나서 또 따로 전화가 온 거야. 전화 와서 우리가 뭐 이제 복싱이나 레슬링이나 영상 촬영 등으로 여러 가지 시청자들이나 구독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계기일 것 같다 해서 아까도 오는 길에 통화를 했어. 그래가지고 너무 좋더라고. 나는 방송을 하게 된 계기도 궁금해. 처음에 너 팝콘이나 아프리카 이런 거 했던 계기가. 이게 진짜 많이 거슬러 가야 되는데 내가 21~22살 때 건대 입구에서 여자친구랑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이제 옆 테이블에 막 이렇게 여러 명에서 캠코더로 이렇게 뭘 하고 있는 거야. 뭔지 뭐 그때는 인터넷 방송이란 게 뭐 이렇게 흔하지 않은 거였으니까. 근데 이제 화장실 가려고 이제 싹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파기신 박종덕이다 이랬나 봐.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커맨더 직후 형이야. 그래서 나 화장실 갔다 오니까 저기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네? 이러는 거야. 잠깐만 이제 시간 되시면 뭐 대화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했는데 이제 그게 아프리카 방송이었던 거고. 그래서 페북스타 다음인 이야기. 아니죠. 훨씬 전이죠. 이거는 훨씬 전. 이거는 13~14년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방송을 그렇게 처음 접하게 돼서 커맨더 지코 형 오른팔로 이제 생활을 했던 거지. 부르면 나가고 형님이 맨날 불러. 그래서 와라 방송 좀 하게 이러면 이 형님 이러고 가고 막 이랬어.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22살에 구치소를 들어갔다가 23살에 나왔어. 이제 구치소에서 운 좋게 나와가지고 몇 개월 좀 쉬다가 나 뭐 해 먹고 살지? 그래서 지코 형한테 전화했지. 형님 저 방송 좀 하게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래도 너는 좀 안 되지 않을까 이러는 거야 처음에.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지코 형님은 그냥 나를 게스트로만 쓰고 싶었던 거지. 내가 데뷔를 하면은 자기 물건이 나돋는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지코 형이랑 어디까지 얘기가 나왔냐면 지코 형님이 종도가 그 형 지인 통해서 육진수 형님 그 체육관에 너를 이제 선수로 만들어 줄 수 있다. 막 여기까지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형님은 나를 키워서 자기 오른팔로 만들고 싶었던 그런 거 아닐까. 이제 내 개인적인 생각인 거지.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형님하고 가깝게 지내고 했지. 그렇게 시작이 돼서 이제 게스트로 먼저 이제 방송을 1~2년씩 나가다가 23살에 이제 제가 친구 집에서 그냥 이마트 가서 그냥 캠 2만 원짜리 막 사서 그냥 방송을 딱 킨 거야. 방송을 켰더니 갑자기 10,000명, 20,000명, 30,000명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아프리카? 근데 그렇게 들어오니까 철구 형이 그 당시에 대장이었으니까 철구 형이 내 언급을 하면서 이제 나한테 막 한 거야. 근데 나는 그게 이제 방방바가 안 되잖아. 옛날 시대니까. 진짜로 나를 막 죽인다 막 하니까 나도 열받아서 막 패드 갈고 그랬지. 12년 전인가 13년 전이에요. 23살이니까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철구 형이랑 실제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진 거야. 그렇게 해서 뭐 그러다 어느 날 같이 이제 방송을 한번 하자고 한 날이 있어가지고 그날 이제 풀 거 다 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철구와 박종덕의 그 구도를 재밌어 하니까 거기서 이제 콜라펀치라는 그 재밌는 장면이 나왔고 사람들이 나를 이제 막 콜라펀치 박종덕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생겼고 뭔가 이슈가 있었구나. 아프리카 하면서 내가 거의 어떻게 보면 1.5세대니까 쭉 방송을 하다가 25살 때 이제 내가 결혼을 하게 되고 지금은 이혼을 했지만 결혼을 하게 되고 뭐 하면서 이제 자극적인 방송이 안 되잖아. 아빠가 돼버렸으니. 그러니까 그리고 아프리카도 점점 이제 회사가 커져가면서 나시 입고 방송하면 나 정지 때리고 그랬어. 이제 방송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팝콘 TV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였어. 그래서 팝콘 TV로 넘어가서 아무 규제 없이 프리하게 방송을 한 거지. 근데 짧게 했어. 팝콘에서도. 근데 진짜 꾸준하게 했으면 진짜 왜냐면 어울렸던 사람이 지금 너무 잘 돼 있는 분들이야.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는데 나는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나는 인기를 그만 받고 싶은 사람이야. 18살 때 타인에 의해서 파괴신이 돼버리고 나는 피해자가 돼버리고 경찰서를 10번 이상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범인을 잡으려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극단적 시도를 2번이나 했단 말이야. 나한테는 엄청난 이제 큰 상처인데 지금도 사실 상처고 파괴신한 별명을 듣고 싶지도 않아. 근데 이미 이왕 이제 내 삶의 일부분이 돼버렸으니 나도 받아들이면서 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중우 말대로 꾸준히 했으면 엄청 컸었겠다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그거 조금도 알 것 같아. 목욕탕 가서 막 다 홀딱 벗고 있는데 샤워하는데 꼬맹이 2명이 왔어. 나 꼬맹이 그런 거 2명이 많아. 뒤에서 누가 건드려 샤워 부스에 있는데 건드려 뒤에서
근데 보니까 없어. 근데 밑에 보니까 애 꼬맹이 둘이서 김중우다 이러는 거 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삼촌이야. 그러니까 중우 삼촌 사진 찍어달래. 나가서 삼촌 다 씻고 나가서 찍자. 아니면 그 사우나 안에서 이제 수건 갖다 놓고 이러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누구 건드려. 김중우 아니세요?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이랑 김중우다 이거랑은 다르거든. 맞아. 그러니까 기분 나쁘진 않는데 나를 그냥 원숭이로 보나? 내가 아무리 고릴라를 닮아도 막 이런 느낌도 있고. 근데 나도 이런데 오죽행이냐고. 그래서 제가 정신과 이제 그때부터 다닌 거예요. 파괴신이 뜨고 나서 세상에 있는 욕이라는 욕은 나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난 욕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신병이 좀 생겼지. 약 없으면 잠도 못 자고 공황장애가 엄청 심하고 막 이래서.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게스트로 방송에 안 나가. 나는 또 궁금한 게 유튜브를 하게 된 게 어찌 보면 생계잖아. 근데 그치, 나는 생계요. 이제 너가 공황장애나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이런 대인기피증도 있는데 이거 유튜브를 이제 어찌 보면 생계로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저조하다 보니까 너도 이제 뭔가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식의 방송을 할지. 이 전에는 항상 뭐 방송은 취미였지 생계가 아니었거든. 근데 이제 생계가 돼버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또 36이 됐잖아. 그래서 현재로서는 나를 봐와준 10대, 20대, 30대 같이 봐와준 이 팬들, 흩어진 팬들 다시 모으고 싶고 더 이상의 뭔가를 뭐 이렇게 보여주거나 이러는 거는 내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번 연도 안에는 꼭 한번 내 자신을 깨보려고. 그치, 익숙해지게. 왜냐면 나도 그런 너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너가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인기가 올라가고 다시 옛날에 파괴신 박종덕이 회자가 될 거야. 근데 그거를 너가 견뎌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지금. 그래서 깨야 돼. 내가 이걸 그 벽을 부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내가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좀 나도 막 누군가의 지금 도움이 필요하긴 해. 너도 이제 해봐. 야, 아니, 너 안 다시 할 나오고 거야. 이제 그렇게 옛날처럼 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못 하겠어요. 그리고 또 이유가 있는 게 지금 이제 비록 제가 이혼은 했지만 딸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자녀가 있으니까. 이제 유튜브 보기 시작했어. 그래서 아빠를 본 거야 최근에. 그래서 난 이제 자극적인 방송을 하고 싶지 않고 좋겠네요. 네가 이 사람 저 사람 합방하면서 길을 다시 찾아야지. 방송 초반이니까 씩씩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옛날에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라서 그 파이팅이 안 나온다. 너무 간절한데 두려운 거야.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확해. 흩어졌던 내 팬들 천천히 모으고 그리고 지금 목 디스크 때문에 운동을 뭐 웨이트 다시 시작한 지 엄청 오래 쉬었거든. 재활을 해야 돼요. 수술해야 된대. 지금 관절들이 다 나가가지고 그 입주 청소하면서 디스크가 다 터졌어. 노가다랑 똑같아. 그래. 앞으로 우리 파괴신, 우리 종덕이가 그냥 종독이라고. 그냥 종덕이가 이제 앞으로는 어떤 행보를 보일지 아니면 이제 오늘 나와본 소감은 어떤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네. 일단 내가 이제 태국에 1년 동안 살다가 이제 한국 온 지 6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이제 아는 형님이 부산에서 이제 입주 청소를 차리신 거지. 그래서 내가 그 밑에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쭉 지내다가 경추 5, 6번이 이제 디스크가 생겨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려서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다시 대중들 앞에 나가기엔 지금 너무 초라하고 근데 이거를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못 깨면 안 되니까 깨고 일어나야 되니까 결국에 나는 방송이랑 연을 끊을 수 없는 그런 팔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 그냥 모르겠어. 나 진짜 너무 엄청난 난 다시는 평생 방송 안 해야지였는데 막 진짜 숨을 몇 번이나 진짜 수만 번을 쉬고 술을 그냥 원샷 때리고 그냥 본폰으로 핸드폰 딱 방송을 킨 거야. 이건 나한테 엄청난 용기고 도전이야. 그래서 앞으로도 이 초심을 새로운 초심이지 잃지 않고 그리고 또래 친구 중우랑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방송적으로도 도움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중우도 잘 돼야지 내가 옆에서 콩고물이라도 받아먹으니까 항상 뭐 필요할 때 있으면 나 불러주고 아니 잘할 것 같아. 이제 이 한 걸음 뗀 거잖아. 네가 한 걸음 뗀 거고 방송 킨 것도 한 걸음 뗀 거고 누군가의 인터뷰에 나온 것도 한 걸음 뗀 거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과거에 너를 알던 사람들도 새로운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종덕이가 나왔어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너도 이제 앞으로 한 발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보이면 사람들도 옛날 팬들도 다시 돌아올 거고 새로운 팬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너한테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 이번에. 난 너무 고맙고 진짜. 아니야. 진짜 너무 고마워. 뭔가 했네. 이 박종덕이라는 친구가 처음 통화했을 때 느낌도 너무 좋았고, 이제 좀 시청자들한테 이런 사람이 이런 고충도 있었다. 여러분들도 그때 그 시절만 생각해서 누군가랑 싸움을 붙이거나 뭐라고 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 사람의 생애를 조금 들여다보고 좋게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나는 한 거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사 한번 하십니다. 여러분들, 네, 김주구 채널에서 거의 첫 인터뷰 느낌이에요. 네, 인터뷰. 네. 명준이 형 따라한다 댓글 달릴 수도 있는데 따라한 거 맞아요. 네. 왜 명준이 형만 해야 돼? 나도 할 거야. 나도 할 거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종덕이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조금 있으면 연탄봉사 이번 주에 합니다. 여러분들 연탄봉사 하니까 그것도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나니나니 고릴라다 못생긴 놈 잘생긴 놈 니나니나니 고릴라다 못생긴 놈 잘생긴 놈